이렇게 좀 잘 안 통하는 환경 안에서 그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투자 유망 지역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 말씀하시나요? 뭐 다 풀지 말고 나중에 뭐 강연 같은 걸 하시면 좀 참석하셔서 더 많이 푸셔도 좋은데 오늘 좀 짧게 뭐 아파트라든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바라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뭐 시장 가치도 봐야 되고요. 세대 수라든지 입지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그렇죠. 학군, 편의시설이 좋으냐, 현재 가치도 봐야 되고요. 개발 호재가 있느냐, 뭐 지하철 개발 호재가 있느냐, 미래 가치도 봐야 되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내재 가치라고 하죠. 뭐 대지 지분이 많고 뭐 용도 지역이 뭐 좋으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따지시면서 얘기를 주시네.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시장 가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집값이 더 떨어지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 그게 자금력이 맞아요. 되고 집을 구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쭉 지켜보면은요, 한 번 못 사는 분들은 계속 못 사셔. 나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 하나 있는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살래. 얘기 들어보니까 한 2, 3년 조정되지 않겠어? 3년 후에 살래라고 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95%는 이런 분들의 95%는 집 못 삽니다. 왜? 떨어질 때 더 무섭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어? 기다린다고 저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보고요. 실수요자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추면 또 반등 또 하고요. 또 30% 조정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하잖아요. 집값이 언제?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승자였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실수요자들은 올해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말 지금 뭐 금리 올해 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3%까지 올리고 멈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올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화할 거예요. 그 이상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3% 넘었는데 하고. 3% 넘으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있고요. 네. 아무튼 한국은행도 저보다 고민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라면 일단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거는 확인하고 가격이 좀 조정되겠죠. 그래도 한 10% 정도 조정이 되면 10% 이상 조정되는 물건이라면 저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진짜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들한테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나오겠지만 2024년 정도 되면 본 청약 물량들도 나오잖아요. 저는 3기 신도시는 진짜 이거 4기 신도시는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인구 구조상 쉽지 않을 것 같고 3기 신도시는 저한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2030들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 저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엄청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좋죠. 진화가 돼가지고 솔직히 1기 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 보면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3기 신도시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엄청 좋을 것 비교가 안 같아요. 되고요. 입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입지가 창릉, 변할 것 같아요. 창릉도 좋고요. 교산도 좋고 사실 남양주 왕숙도 남양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도 보면 위치 좋아요. 왕숙도 좋고요. 부천 대장? 부천? 의외로 좋아요. 김포공항 그쪽이잖아요. 밑에 쪽에. 좋고. 인천 계양도 인천? 아니에요. 지도 보면 굉장히 다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 반드시 노려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주택자들, 뭐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야 확률이 높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 2기 신도시 보니까 그게 정점이거든요.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그렇고 신도시 계획이 참 재밌는 게 신도시 발표될 때는 집값이 과열이잖아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 발표가 되는데요. 신도시가 토지 보상하고 이제 토지 조성 사업을 한 다음에 본청약을 하고 입주할 때쯤 되면 시장에 침체가 들어오거든요.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러면 그때가 공급 과잉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마지막 바닥 터널을 이제 지나가는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 미분양도 나오고요. 규제도 풀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노려볼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집 마련을 못했거나 내 자식이 뭐 그렇게 기회를 못 잡는 분들이라면 저는 3기 신도시 꼭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방이라면 여전히 지방은 최근에 통계를 보더라도 비규제 지역 여전히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따져보시고 우리 동네가 그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한번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고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비규제 지역의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한번 뭐 나쁘지 않다. 여전히 그 통계로 제가 국민은행 KB 주간
통계를 계속 매주마다 모니터링 하는데 신기하게도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모니터링 하면서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팔지 마시고요. 근데 3주택 이상인데 내가 감당이 안 돼. 도저히. 뭐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죠. 뭐 1개, 2개 파셔도 되겠지만 1개, 2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크게 문제되지 않고 대출도 많지 않고 종부세 뭐 좀 감당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시기는 저는 제일 좋은 거는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까 후배분이 지웠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뉴스 보지 말고요.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경 안 쓰면 3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이라면 저는 팔지 마시고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요즘 실망 매물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실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 너무 컸죠. 네. 마스터 플랜 특별법 나와도 15년 걸려요. 아니 정비 사업이 5년 만에 되는 게 어딨냐고. 아니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서 막 푸푸질 해가지고 임기 동안에 막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약간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로 마스터 플랜 나오고도 15년이 걸리니까 어차피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요. 저는 시동 근근만 해도 와 이게 어디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말도 안 나올 뻔했는데 이렇게 마스터 플랜 하겠다, 용역 발주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팔지 마시고요. 그냥 잘 살다 보면 아니면 전세 주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플랜 카드 붙일 때마다 집값 오르잖아요. 그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사업시행계획, 뭐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건축심의 나올 때마다 오르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절대 그런 실망 매물 던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